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이번에는 2등급 풀이 시간인데 2등급 풀이 시간도 실질적으로 내용만 따지고 봤을 때는 어렵진 않아요. 3등급도 어렵지 않았는데 4등급도 어렵지 않았는데 2등급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1등급 문제 풀이가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진짜 제가 어렵다면 진짜 어려운 거고, 제가 쉽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쉬워요. 네, 저는 이게 정말 딱 그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풀게 될 건데, 음, 진짜 여러 가지 방면에서 2018년도 시험은 2017년도 시험을 그냥 그대로 옮겨다 박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3등급 문제 풀이에서 2등급을 딱 찍었거든요, 80점을.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점수로만 봤을 때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등급 풀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풀이 시간이 1등급에서 좀 길어질 것 같아서 2등급 풀이 시간에 문제를 3개 정도 풀려고 해요. 네, 일단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가 실질적인 난이도로는 3등급 수준도 풀 수가 있는데, 제가 2등급으로 올려둔 이유는 3등급은 꽤 격차가 커요. 그죠? 그 제일 첫 3등급이랑 끝 3등급의 실력 차이가 좀 굉장히 나요. 그리고 3등급 학생의 경우는 좀 이런 글들을 안 읽고 넘어가는 습관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어려워 보인다고. 어차피 좀 복잡해서 못 볼 건데 하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2등급 풀이로 올려놨고요. 덕분에 2등급 풀이 시간이 좀 짧아지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식은 뭐밖에 없냐면 실제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1-r분의 첫째 r. 그런데 이 r이요, 여기서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바로 길이 b만 들어가면 되고, 넓이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으면 길이 b의 제곱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 제가 3월달 모의고사도 그렇고 4월달 모의고사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원이 있는데 원과 접선이 나왔어요. 원에 이 접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난다, 접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 여기 접하는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두 변에 접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2016년도 그랬고 2017년도 그랬고요. 원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원이 나오고 접선이 나왔어요. 즉 원에 접하는 직선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선을 그어주고 그건 직각이다라고 표시해 주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당연하고 중요해요. 제가 괜히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자, 2016년도 29번 문제인데, 4월 29번 문제인데, 원이 있었고 접하는 선이 있었어요. 접선이죠, 그죠? 그럴 때 직선 중심에서 선을 그어줘서 직각을 만들어줘서 문제를 좀 굉장히 편하게 풀었었고요. 29번 2016년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도 29번에서도 보면 그죠? 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계들을 딱 조사하다 보니까 원과 또 접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그어서 직각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원이 있고요, 접선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해주셔야 된다? 그죠? 자,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직각이고 요것도 직각이라는 거죠. 요게 직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직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직각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요, 원이잖아요. 원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잡으면 R 반지름 잡았어요. 그럼 얘도 R이고요. 그죠? 얘도 R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리고 1대 1이잖아요. 자, 그럼 뭐가 생각나요? 1대 1대 루트 2가 생각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 R 대 루트 2R이라는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 이 대각선의 길이가 자, 여기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R이고,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r이고 요 대각선의 길이도 루트 2r이죠. 그런 다음에 루트 2r 더하기 r이 딱 뭐예요? 지금 요 대각선의 절반이 되게 됩니다. 그죠? 요 B2라고 하는 데가 딱 지금 이 정사각형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길이가 한번 보면 2였고 얘가 2였거든요. 그러면 요거 전체 길이는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요거 전체 길이는 2루트 2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전체 길이가 2루트 2예요. 2루트 2인데 지금 여기니까 절반이잖아요. 그죠? 2루트 2의 절반은 얼마냐면 루트 2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봐봐요. 요거 길이가 r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길이가 루트 2r이었어요. 그러면 루트 2r 더하기 r은요. 루트 2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요거 길이가 1대 1대 루트 2니까 2루트 2예요. 그죠? 2루트 2의 절반이니까 루트 2예요. 그런데 이 루트 2가 요거 원의 반지름 r,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지금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통해서 얘도 루트 2라는 거 알았거든요. 1대 1대 루트 2니까 지금 얘가 1이라고 하는 게 r이니까 r 대 r 대 루트 2r이니까 루트 2r 플러스 r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됐어요. 그럼 r이라고 하는 i를 정리해보면 루트 2 플러스 1이 되고 요게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r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시다.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가 되게 되고요. 유리화를 해주면 r이라고 한 i가 유리화를 해주면 그죠?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r이 얼마인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를 이제 뭐 r이라고 잡고 여기까지 r 잡고 여기까지도 r. 좀 그림이 좀 별로네요. 그죠? 다시 그려볼게요. r 그 다음에 이렇게 r이 있고 이렇게 지금 그려진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봤을 때 잘 봐야 돼요.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r이 나왔어요. 그쵸? 네. 자,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요 길이 알아야 되고요. 밑변분의 높이만 구하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아까 전에 1대 1대 루트 2 때문에 그죠? 1대 1대 루트 2 때문에 루트 2r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r에다가 루트 2 계속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2 루트 2 빼기 2가 되겠네요. 요 길이가. 이 길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길이를 구해낼 수 있으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r이라는 거 알았어요. r이 얼마였었냐면 2 마이너스 루트 2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남는 건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자, 잘 봐요. 아까 전에 요 정사각형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딱 여기까지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자, 잠깐만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대각선과 대각선이 딱 만난 지금 이렇게 r이 이어져 있고요. 그죠? 대각선과 대각선이 만난 건 딱 중앙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 대해서 딱 절반이라는 거죠. 이게 요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 중에서 딱 절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정사각형에서 요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였었냐면 그죠? 이거였잖아요. 이거랑 같은 거였잖아요. 그럼 요거에서 절반이네. 이 길이는. 그럼 요 길이는 요거에 대해서 절반이면 얼마예요? 그죠?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주면 요 길이가 나오겠네요. 그죠? 얘가 이거였고 얘가 이거였어요. 두 개 더해주면 얼마 나와요? 1이 나오죠. 그죠? 아, 얘는 1이구나.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2 루트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니까,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루트 2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네요. 그쵸? 얘가 끝이에요.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었으니까, 자, 길이 b가 아까 전에 길이 b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넓이 b는 제곱 빼니까, 그죠? 4분의 1이 될 거고, 루트 2 빼기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주면 4분의 3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자, 이런 형태는 번분수죠. 그죠? 그럼 4가 올라가고 3분의가 되겠네요. 그럼 3분의 4 루트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이거는 이제 1번이 되겠네요. 네, 정답 확인하고 왔습니다. 1번 맞습니다. 제가 체크를 안 했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4분의 3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번분수로 우리가 처리해주면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죠? 네, 19번 처리했고요. 20번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그냥 푼다라고 하면요, 진짜 쉽게 풀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걸린 거지, 실제로 문제 푼다고 했을 때 18번에 걸리는 시간은 3분 안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이건 이제 2등급이랑 또 3등급 사이 문제인데요. HF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자, 한 변의 길이가요 2n이고요. 그 다음에 2n이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자, 제가 요걸 그냥 요걸로 할게요. 여기다 할게요. 요거 길이가 2n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거 지금 요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우리가 그 빗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직각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러면 피타고라 정리를 쓰면 어차피 4n제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가 피타고라 정리를 쓴다고 하면 HF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얼마나 사실을 알 수 있냐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 있어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 이지가 서로 수직이래요. 수직이래. 그럼 여기도 다 수직이고요. 여기도 수직이고요. 여기도 다 수직이죠. 그쵸? 다 수직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얘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얘도 지금 2n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수직이래. 그럼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를 말하는 건데, 이거분의 이거 기울기나 이거분의 이거 기울기가 차이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곱했을 때. 그죠? 그래서 얘랑 길이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그럼 그냥 요 기울기가 이렇게 그냥 기울어졌을 뿐이에요. 위치에 따라서. 요 길이도 사실은 4n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겠죠. 루트를 씌운 상태에서.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데, 자, 그럼 봐봐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 길이가 직각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 만족시키는 애가 누구냐면 정사각형이에요. 그죠?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보세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길이는 같지만은 직각이 안 되고요.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직각은 되지만 얘들 길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둘 다 합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사각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벌써 나왔네요. 그죠? 정사각형. 그러면 정사각형이 나왔으면 또 이제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굉장히 자주 나오네요. 요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자, 이 대각선의 길이가 제가 써둘게요. 대각선 길이가 루트 4n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대각선의 길이가 그래요. 그럼 정사각형이면 1대 1대 루트 2잖아요.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이거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4n제곱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얘가 A이고 루트 2A잖아요. 여기가. 루트 2A라고 하는 I를 A로 보내주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루트 2분의 1이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완성이 된 거야. 그러면 사실 요 변도로 바꿔주려고 하면 루트 2분의 1이 곱해져야지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그럼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곱을 해주면 한 변의 길이에 대해서 넓이는 제곱을 해준다고 하면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 4n 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이랑 4n 제곱이랑 곱해지면 2n 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 2분의 1이랑 2분의 1 곱해지면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SN이 나옵니다. 그럼 넓이는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한 것은 요거에 대해서 1항부터 10항까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SN을 넣어주면 자 이제 그냥 수열의 합이죠. 2 곱하기 6분의 10, 11, 21 플러스 5 계산해주면 얘랑 얘는 지워주면 3이고 얘가 7이죠. 그럼 70이고 770이 만들어져야 770 더하기 5는 775가 돼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을 좀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풀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모르면 근데 사각형인데 안에가 직각이 나오네 하면서 이제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사다리꼴 뭐 생각해 보다가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다. 길이도 같은데 그런 거는 정사각형밖에 없는 것 같아. 느낌이 좀 그래. 느낌대로 따라가도 사실은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9번 문제예요. 29번 문제. 사실 지금 21번이랑 30번이 남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우리가 1등급은 찍었거든요. 점수는. 그런데 일단 21번이랑 30번이 풀이 과정이 좀 굉장히 길고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9번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 나왔어요. 문제가 복잡해 보여요. 굉장히. 그런데 하나하나씩 뜯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기들만 잘 챙겨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집합이 나왔고 부분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나왔어요. S1은 S2에 속하고 S2는 S3에 속한다. 이런 관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런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집합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러면 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요? 그죠? 그걸로 표시를 해주세요. 집합 표시를. 그러면 전체 집합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S1, S2, S3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대로 쭉 따라가면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S1의 개수가요. S1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가 일단은 우리가 3개가 넘어야 돼 라는 거예요. 일단 3개가 넘어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집합 S1의 개수는 전체 집합 U의 원소 10개 중에서 K를 선택하는 거니까 자, K를 선택할 때는 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10CK가 된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S1에다가 1, 2, 3을 넣을 거야. 만약에 그러면 내가 1, 2, 3을 넣나 2, 1, 3을 넣나 3, 1, 1을 넣나 결국에는 어차피 S1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1, 2, 3으로 그죠? 그냥 1과 2와 3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순서로 넣든지 간에 S1에 1과 2와 3만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S1 안에 내가 집어넣는 거는 10개 중에서 3개만 집어넣으면 돼. 10개 중에서 K개만 집어넣으면 돼. 이거기 때문에 10씩 K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1에 K개가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종류의 수는요. 10씩 K가 됩니다. 네,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집합은요. 자, K개가 들어갔어. K개가. 그러면 이제 남은 원소들이요. 몇 개가 남았냐면 10-K개가 남았어요. 그죠? K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K가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것들은 10-K개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S2에 들어가거나 S3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가거나. 그러면 자 봐봐요.
그 10, 만약에 제가 여기다 3개를 넣었다 쳐요. S1에다가. 그럼 남은 게 7개잖아요. 그죠? 그럼 그 7개 중에서 그냥 제가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1, 2, 3을요. K라고 잡았어요. 아니, S1에다가 넣었어요. S1에다가. 그럼 남은 것들은 4, 5, 6, 7, 8, 9, 10인데요. 그럼 이제 4라고 하는 아이가 S2에 들어갈래? S3에 들어갈래?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갈래? 3가지가 나오고요. 3가지. 5라는 아이도 S2, S3 이렇게 3개. 6이라고 하는 아이도 선택지가 3개가 나오고요. 7도 3개가 나오고요. 8도 3개가 나오고 9도 3개가 나오고 10일 때도 여기 탁탁탁이니까 3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3의 몇 제곱이 나와요? 7제곱이 나와요. 그죠? 중복 순열입니다. 중복 순열이죠. 그죠? 어디에 들어가도 되고 순서가 있으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정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중복 순열을 통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이게 지금 10-K라고 나온 게 뭐냐면 K개를 선택하면은 남은 거는 10-K개니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럼 순서상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럼 S1이 설정이 됐고 나머지들이 설정이 되면 되니까 그게 하나의 사건이 되게 되니까 곱으로 이어져야 될 거고요. 10K 곱하기 3의 10-K 제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표만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항정리라고 하는 걸 하기가 힘든데 이항정리라는 표현이 문제에서요 주어졌어요. 이항정리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식을 완벽하게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이걸 넘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지금 3의 10-K 제곱이라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항정리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항정리 항이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요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이는 누가 있냐면 곱하기 1이 될 경우는 그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식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이 돼도 식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이 2개가 생겼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항 정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K는 3부터 시작해서 10까지 10K 곱하기 3의 10-K 제곱은요. 요렇게 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1이 들어와도. 그럼 얘가 3의 10-K이기 때문에 얘는 1K라고 잡아주면 되죠. 식의 변화가 없잖아요. 절대 변화가 없잖아요. 어차피 1의 몇 제곱이 되든 간에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1이니까 곱하기 1이니까. 그러면 이제 K는 3부터 10까지 10K 곱하기 1K 1의 K제곱 곱하기 3의 10-K 제곱은 자, 이항정리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K는 3이 거슬리네요. 그죠? 그러면 3이라고 하나가 거슬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0에서부터 10까지 해서 0에서부터 2까지를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0, 1, 2가 빠지니까 3부터 시작이 되죠. 그쵸? 이런 개념이 또 중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복해서 들어왔다는 말은 좀 표현이 좀 그렇고 이런 표현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찾는 거다, 개수 찾는 거다라고 하면은 한 3등급 문제로 잡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등급 문제로 잡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항정리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개념이 있었죠. 수열의 합 개념에서 시그마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뭐 n은 1에서부터 만약에 뭐 7까지가 있었다. 그럼 얘는 3부터 미안해요. n은 3부터 7까지가 있었다. 그럼 얘는 수열합에서 n은 1에서부터 7까지 해서 빼기 n은 1에서부터 2까지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개념을 조금 더 한 번 더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여기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항정리에 따라서 이 표현이 사실은 1 플러스 3의 10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항정리 표현이.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도 한번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얘를 가지고 이항정리식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자 이제 0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0이 들어가면 똑같은 식이니까 이걸 보고 갈게요. 10C0은 뭐 1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10은 1이죠. 그죠? 그러면 3, 10 마이너스 0이니까 3이 10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0 곱하기 이제 계산 1 넣어서 계산해주면요. 10이 나오고
3의 9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은 45 곱하기 3의 8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3의 8제곱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럼 얘도 3의 8제곱으로 정리해놔야죠. 그죠? 그럼 얘는 9 곱하기 3의 8제곱이 될 거고, 얘는 30 곱하기 3의 8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얘는 3이 2번 내려오면 되고 3이 한 번만 내려오면 되죠. 그렇게 계산이 되면 이제 4의 10제곱 마이너스 얘가 9고요. 그 다음에 45니까 2개 더하면 54, 54 더하기 32면 84, 84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에는 84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FK의 그죠? FK의 알맞은 수를 가의 FK이고 나의 알맞은 수를 A라고 할 때 A는 84가 나왔어요. 자, FK가 얼마였냐면 가잖아요. 그죠? 가가 3의 10-K거든요. 그러면 F8을 구해라고 했네요. 그죠? 8 넣으면 얼마입니까? 3의 제곱이 되죠. 9가 됩니다. 그러면 9 더하기 얘가 그러면 84고 9입니다. 그러면 2개 더하면 93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렇구나.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어디가 포인트냐면 이것도 포인트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구하는 거. 근데 이건 별로 포인트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을 때 조합이랑 뭐 지수의 곱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항정리라고 정리도 되기는 되는구나. 여기서 근데 문제가 이항정리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금은 힌트를 얻어가지고 더 빠르게 해나갈 수가 있었어요.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 이항정리라는 표현이 더 숨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더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죠? 이 표현이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처음 봤다라고 하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학습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저런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걸로 2등급 풀이를 마치고 지금 점수로 따지면은 92점이 됐습니다. 그죠? 남은 두 문제가 정말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잘 왔어요.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1등급 풀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